2026년도 국방예산안에 KF-21 양산과 무장체계 개발을 위한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점은 이 사업이 단기적인 성과 중심 사업이 아니라 국가 핵심 전력 구축 사업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과 양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순한 기술력 확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재정 기반에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기체라도 예산이 불안정하면 생산 일정이 흔들리고 개량 계획이 지연되며 시험과 평가 일정이 조정되고 전력화 과정 전반에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공군의 전력 운용 계획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예산 배정은 KF-21 사업이 장기적인 국가 전략 속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단순한 기체 생산 비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무장 연동 시험, 항공 전자 장비 개선, 운용 지원 장비 구축, 정비 인프라 확충, 교육 체계 보완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KF-21을 단순히 만들어서 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군 입장에서도 이러한 예산 구조는 조종사 훈련 계획, 전력 배치 일정, 장기 운용 전략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전력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내 방산 사업의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양산 단계에서 예산이 줄어들면서 계획이 축소되거나 일정이 반복적으로 조정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업은 충분한 기술 축적 효과를 확보하지 못한 채 종료되거나 후속 개량이 제한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KF-21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부 차원의 판단이 반영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양산과 개량, 후속 지원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정 구조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전투기 사업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번 예산 배정은 국내 방산 기업들에게도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항공기 제작, 항공전자 장비 개발, 무장 연동 장비 제작, 시험 평가, 정비 지원에 참여하는 수백 개 기업들이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기 하청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 기술 축적과 자체 연구 역량 중심 구조로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KF-21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생산 설비 개선, 품질 관리 체계 강화, 전문 인력 양성, 연구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업과 비교해보면 예산 불안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권 교체나 재정 악화로 인해 전투기 예산이 반복적으로 삭감되면서 개발 일정이 수년 단위로 지연되거나 양산 물량이 크게 축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 결과 기체 단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전력 공백이 발생하며 결국 추가 도입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공군 전력의 연속성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작전 수행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전력 완성도의 핵심 요소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KF-21은 이러한 불안정 구조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의 지속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갖습니다. 예산 배정 과정에서 양산 물량과 무장 개발 계획, 운용 지원 체계가 함께 반영되었다는 점은 단편적인 사업 운영이 아니라 통합적인 전력 구축 전략이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 공군이 향후 수십 년간 활용할 핵심 전력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 편성은 국내 기술 중심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핵심 장비와 운용 구성의 국산화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외부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안보 자율성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투기 운용 구조에서는 정치적 외교적 변수에 따라 운용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면 KF-21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첨단 전투기 개발 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투자가 필수적이며 중간 단계에서 예산이 흔들릴 경우 성능 완성도와 운용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예산 배정은 KF-21 사업이 단기 사업이 아닌 장기 국가 전략 사업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양산과 무장체계 개발 예산이 동시에 안정적으로 확보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국가의 전투기 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기체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무장 통합 예산이 부족해 실전 능력이 제한된 상태로 장기간 운용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정 기종은 도입 이후에도 핵심 무장을 제대로 연동하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훈련용에 가까운 성격으로 운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초기 투자 부족이 장기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반면 KF-21은 개발 단계부터 양산, 무장 통합, 운용 준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제기 시험 비행 단계에서부터 공군 조종사와 정비 인력이 직접 참여하며 실전 운용 환경을 반영해왔고 무장 연동 시험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실제 작전 환경에서 바로 투입 가능한 전력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배정은 이러한 준비 과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내 방산 역사에서 대형 항공 전력 사업이 중도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과거 일부 사업은 예산 불안정과 정책 변화로 인해 개발 속도가 지연되거나 성능 목표가 하향 조정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KF-21 사업은 비교적 일관된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를 바탕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방위 산업이 과거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한 단계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예산 구조 문제로 인해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전투기 사업도 존재합니다. 일부 유럽 국가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개발 비용 분담 문제로 내부 갈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일정 지연과 성능 조정이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의 스텔스 전투기 사업은 유지비 급증과 추가 개량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실제 가동률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기체를 만드는 것보다 지속 운용이 가능한 재정 구조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려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핵심 구성 요소를 국내 기술로 확보함으로써 장기 유지 비용을 줄이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품 공급과 정비 체계 역시 국내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번 예산 배정은 이러한 자립형 운용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무장 체계 개발 예산의 안정적 확보는 향후 성능 확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무장의 단계적 통합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반복 시험과 개선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KF-21은 이미 다수의 무장 연동 시험을 통해 신뢰도를 입증해왔고 향후 정밀 유도 무기와 차세대 탄약 통합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전투기 도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전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수출 측면에서도 이번 예산 배정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합니다. 해외 도입국들은 단순히 성능 수치보다 해당 기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정부 차원의 장기 예산 지원이 확인된 전투기는 향후 개량과 지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뢰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해외 전투기 사업은 초기 홍보와 달리 예산 부족과 정책 변경으로 인해 지원이 축소되면서 구매국 불만이 커진 사례도 있습니다. 무장 업그레이드가 지연되고 정비 부품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실전 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국가들은 새로운 전투기 도입 시 재정 안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KF-21의 안정적 예산 구조는 분명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국내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이번 예산 배정은 의미가 큽니다. 양산 확대와 무장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중소협력업체부터 대형 방산기업까지 폭넓은 기술 축적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항공전자장비, 무장연동기술, 정비지원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누적되면서 국내 방산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사업을 넘어 국가 첨단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F-21 사업은 이제 개발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전력화와 안정 운용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방 예산 배정은 이러한 전환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이며 향후 수십 년간 한국 공군 전력 구조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KF-21을 블록 3 단계에서 본격적인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은 단순한 성능 개량을 넘어 한국 항공기술의 방향성과 장기 전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선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부무 장창 적용, 레이더 흡수 소재 확대, 국내 엔진 탑재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는 모두 5세대 전투기의 필수 조건에 해당하며 이를 단계적으로 완성하겠다는 목표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드맵은 단기간 성과에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술 안정성과 운용 신뢰성을 함께 고려한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개발 위험을 관리하면서 성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전력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내부무 장창 도입은 KF-21의 전투 개념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외부 장착 방식의 무장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스텔스 성능 확보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무장을 외부에 장착할 경우 아무리 레이더 흡수 소재를 적용하더라도 근본적인 탐지 위험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내부무 장창을 통해 주요 무장을 기체 내부에 수납하게 되면 탐지 가능성을 대폭 낮추면서도 작전 효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설계 변경이 아니라 기체 구조, 중량 배분, 공력 특성, 냉각 구조, 안전 분리 구조까지 모두 재설계해야 하는 고난도 기술 영역에 해당합니다. 내부 공간 활용 능력과 구조 설계 역량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으면 구현이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KF-21은 초기 개발 단계부터 이러한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기체 내부 공간 배치, 연료 탱크 위치, 전자 장비 구성, 전력 배선 구조 등이 향후 내부무 장창 적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은 장기적인 기술 로드맵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 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 운용을 전제로 한 국가 전략 사업이라는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선제적 설계 전략은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미래 개량 요소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이후 구조 변경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해외에서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KF-21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흡수 소재 적용 확대 역시 블록 3 전환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KF-21에도 일정 수준의 반사파 저감 처리가 적용되어 있지만 5세대 전투기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소재 기술과 표면 처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단순 도료 방식이 아닌 구조 설계와 소재 자체가 결합된 형태의 저피탐 기술이 요구됩니다. 국내 연구진은 이미 복합 소재, 도료 기술, 표면 구조 설계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축적해 왔으며 이를 블록 3 단계에 본격적으로 반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항공기뿐만 아니라 위성, 미사일, 무인기 분야에도 동시에 활용될 수 있는 핵심 기반 기술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기술 축적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항공기용 복합 소재 개발, 내열 내구 코팅 기술, 전자파 흡수 구조 설계 등은 오랜 연구와 반복 시험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분야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이 단계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블록 3 단계에서 본격적인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엔진 탑재 계획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투기 성능에서 엔진은 단순한 추진 장치가 아니라 기동성, 항속거리, 탑재 중량, 전력 공급 능력까지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엔진 성능에 따라 전투기의 작전 반경과 임무 지속 능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까지 많은 국가들이 고성능 엔진 분야에서 기술 장벽에 막혀 해외 의존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핵심 부품 통제, 유지 조건 제한, 개량 승인 절차 등으로 인해 자율적인 운용이 어려워지는 사례도 반복되었습니다. KF-21은 국산 엔진 개발과 연동되는 구조를 통해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엔진 국산화는 단순한 부품 대체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소 효율 제어, 고온 소재 기술, 터빈 내구성, 진동 억제 기술, 디지털 제어 기술 등 수많은 세부 기술이 집약되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향후 성능 개량과 출력 향상이 외부 제약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장점이 형성됩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스텔스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전투기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의 차세대 전투기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내부무 장창과 소재 기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개량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사례도 존재합니다. 구조 변경 비용이 급증하면서 사업 자체가 축소된 경우도 확인됩니다. 또한 엔진 의존 구조로 인해 개량 일정이 지연되거나 성능 향상이 제한된 경우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부품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 운용 과정에서 전력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KF-21 블록 3 단계에서 추진되는 5세대 전투기 전환 계획은 단순한 성능 개선을 넘어 한국 공군 전력 구조 전반에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스텔스 성능 강화, 내부 무장 운용, 고성능 전자 장비 통합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KF-21은 기존 전투기와 전혀 다른 작전 개념으로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특정 임무에 한정된 기체 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장 환경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중심 전력 구조로 발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공군은 공중 우세 확보, 정밀 타격, 전략 표적 억제, 전자전 연계 임무를 하나의 기종을 중심으로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는 전력 운영 효율성과 작전 지속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구조로 연결됩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한 은폐 능력이 아니라 정보 우위 확보 능력에 있습니다. 레이더 노출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조기 탐지와 선제 대응 능력이 강화됩니다. KF-21이 블록 3 단계에서 이러한 특성을 확보하게 되면 공군은 보다 능동적인 작전 운용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어 중심 구조에서 주도적 전력 운용 구조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 무장 운용 능력은 작전 유연성을 크게 확대합니다. 임무 성격에 따라 무장 구성 방식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은밀 임무와 고강도 타격 임무를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도 전투 지속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를 살펴보면 스텔스 전환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일부 국가는 초기 도입 당시 과도한 성능 목표 설정으로 인해 개발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었고 비용 부담이 급증하면서 도입 물량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훈련 부족, 가동률 저하, 작전 공백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도 확인됩니다. 또한 특정 전투기는 유지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실제 작전 투입 비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 고성능 장비 의존 구조가 심화되면서 정비 인력과 부품 공급 체계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도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 운용 과정에서 전력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KF-21 블록 3 전환 전략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운용 경험을 기반으로 단계별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은 기술 성숙도와 실전 운용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개발 부담 없이 전력 진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블록 3 전환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합니다. 스텔스 구조 설계, 고성능 전자장비 통합, 정밀 가공 기술, 복합 소재 활용 능력은 모두 고부가 가치 기술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술이 국내 산업 생태계에 축적되면 항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강화됩니다. 특히 반복 양산과 개량 경험이 누적되면서 품질 관리 능력과 생산 안정성이 동시에 향상됩니다. 이는 단발성 개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항공산업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KF-21 사업은 국내 방산 산업이 일회성 프로젝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 발전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설계, 시험, 통합, 정비, 운용 전 과정에 참여한 전문 인력이 축적되면서
차세대 항공기술 개발을 담당할 기반 인력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인적 자산은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국가 경쟁력 요소에 해당합니다.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도 블록3 전환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수의 국가들은 5세대급 성능을 원하면서도 초고가 전투기 도입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KF-21은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 구조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스텔스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구매국 요구에 맞춘 장비 구성 조정, 무장 연동 방식 선택, 운용 지원 구조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은 큰 경쟁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부 해외 전투기는 제작국 통제 구조로 인해 사용자 맞춤 개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KF-21은 이러한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는 장기 유지 비용과 개량 유연성이 점점 더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도입 비용보다 30년 이상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이 전력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KF-21 블록3 구조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전력 자립 측면에서도 블록3 전환은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핵심 구조와 주요 장비 구성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될수록 외부 변수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합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연결됩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A사 레이더는 현재 대한민국 항공전자 기술 수준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공중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기능은 물론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관리하면서 공격 단계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순히 적을 발견하는 장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중 전투 전반의 흐름 자체를 좌우하는 중심 장비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KF-21이 4.5세대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최신 세대 전투기와 지속적으로 비교되는 이유 역시 바로 이 A사 레이더의 성능과 완성도에 있습니다. KF-21에 적용된 A사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주관 제작을 맡았으며 초기 개발 과정에서는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스와의 기술 협력이 병행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단순 조립이나 일부 기능 이전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송수신 모듈 설계와 배열 기술, 신호 처리 기술까지 국내 기술진이 직접 축적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현재 이 레이더에는 약 1088개의 송수신 모듈이 탑재되어 있고 각 모듈은 모두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전파를 방사하고 수신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특정 방향으로만 전파를 쏘는 방식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빔을 자유롭게 조정하면서 여러 표적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의 국산화율이 매우 높다는 점 역시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레이더 기술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통제되는 분야 중 하나로 꼽히는데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전투기를 도입하고도 레이더 성능 제한이나 소프트웨어 접근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KF-21 A사 레이더는 한국이 직접 성능 개량과 기능 확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대공 탐지 성능 강화나 지상 표적 식별 능력 향상, 전자전 장비와의 연동 기능 추가 같은 다양한 발전 방향을 국내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시험 비행과 지상 시험을 통해 레이더 성능을 단계적으로 검증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시험 과정에서 KF-21의 A사 레이더는 다수의 공중 표적을 안정적으로 추적하면서도 조종사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정리된 형태로 표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탐지 성능뿐만 아니라 실전 운용을 고려한 정보 처리 능력까지 함께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이와 비교해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국가들은 최신 전투기를 도입하고도 레이더 문제로 상당한 운용 제약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유럽 전투기의 경우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도 소프트웨어 안정성 문제로 탐지 모드 전환이 제한되거나 다중 표적 추적 성능이 초기 발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추가 개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국가에서는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레이더 핵심 구성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자국 작전 환경에 맞춘 세부 조정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KF-21 A사 레이더의 가장 큰 강점은 단순한 성능 수치보다도 운용 주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비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국내에서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은 유사시 빠른 개량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KF-21 개발 과정에서는 시험 중 발견된 문제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수정하고 이를 다시 시험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KF-21A4 레이더가 앞으로 다른 항공 전력으로 확장 적용될 가능성입니다. 현재 축적된 기술은 차세대 무인 전투기나 공중 조기 경보 장비 해상 감시용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로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한국 항공전자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KF-21A4 레이더는 단순한 국산 장비라는 상징을 넘어 대한민국이 전투기 핵심 장비를 스스로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